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과 2026년 달라진 한도액을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따로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나뉘어요. 1등급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5등급으로 갈수록 도움이 덜 필요해요. 치매처럼 신체 기능은 괜찮은데 인지 기능만 떨어진 경우엔 인지지원 등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인지 상태도 함께 판단해요.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해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필요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요. 이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정해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판정이 끝나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더 늘어날 수 있어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올랐어요. 1등급은 251만 2,900원이에요. 2등급은 233만 1,200원인데 전년보다 11.89% 올라서 인상폭이 가장 커요. 중증수급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예요. 3등급은 152만 8,200원, 4등급은 140만 9,700원, 5등급은 120만 8,900원이에요. 인지지원 등급은 67만 6,320원이에요. 모두 2025년보다 올랐어요. 다만 이 금액은 참고용이니 정확한 숫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한도액을 다 쓰더라도 전액 무료는 아니에요. 재가급여는 이용 금액의 15%를 본인이 내요.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0%예요. 소득이 낮은 감경 대상자는 6에서 9%만 내면 돼요. 재가급여는 집에 살면서 받는 돌봄 서비스예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씻기, 식사 같은 일상생활을 도와줘요. 방문 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줘요.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와서 건강관리를 해줘요. 주야간 보호는 낮이나 밤 동안만 시설에 맡기고 단기 보호는 며칠씩 맡길 수 있어요. 복지연구는 휠체어나 침대 같은 장비를 빌리거나 살 때 지원돼요.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곳에 아예 입소하는 방식이에요.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진 1등급, 2등급 수급자만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어요.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 돌보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재가급여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돼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해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내야 해요.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시면 소견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면 비용 걱정이 될 수 있는데 65세 이상은 2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부담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요. 신청 대상자가 몸이나 마음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가 실제로 제일 많아요. 한번 등급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등급 판정 결과가 실제 상태와 안 맞는다고 느껴지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처분이 있었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면 돼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평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메모해두면 방문조사 때 도움이 돼요. 복용 중인 약과 진단받은 질병 목록도 미리 정리해두세요. 의사소견서는 발급 병원마다 준비 기간이 다르니 미리 문의해두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이의 신청 말고도 상태가 나빠졌을 때 다시 신청하는 재신청도 가능해요. 같은 서류를 또 준비하는 게 번거로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재가복지센터의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시설이나 요양보호사가 오기 힘든 섬, 벽지에 사시면 특별연금급여, 흔히 가족요양비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어요. 가족이 직접 돌보는 조건으로 매달 현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는 매달 22만 3천 원이었는데 계속 조정돼 왔으니 정확한 최신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다만 가족 요양비를 받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같이 이용할 수 없어요. 휠체어, 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지팡이 같은 복지용구는 등급만 있으면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이고 이 안에서 본인 부담률에 따라 85%에서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여할 수 있는 품목도 있고 목욕이자처럼 구매만 가능한 품목도 있어요. 어떤 품목이 대여인지 구매인지는 복지연구 사업소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요. 몸은 멀쩡한데 치매 진단만 받았다면 등급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체 기능이 괜찮아도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어도 치매 진단만으로 신청할 이유는 충분해요. 기초연금 같은 다른 복지제도와 헷갈려서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아예 없어요. 나이나 질병 조건만 맞으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요양이나 시설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 인력이에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정해진 교육과정과 시험을 거쳐야 자격증이 나와요.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방문조사 날짜에 맞춰서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사는 그날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잘 움직이면 오히려 실제 상태보다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억지로 꾸미지 말고 평소 생활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확한 등급을 받는 데 도움이 돼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방문조사와 소견서를 거쳐 30일 안에 등급이 정해져요.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복지용구와 가족요양비까지 알아두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잡힐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부모님이나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